네, 지금 사고해역에서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사고해역에는 부표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인양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양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 언제 할 것인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난구조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다뤄보는 시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교중 예비역 대령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인양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인양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이 플로팅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인양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인양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고, 또 정부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인양 방식에는 어떤 또 고려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양을 할 경우 가장 간과를 해서는 안 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그 세월호 안에 200톤 정도의 기름이 실려 있습니다. 예. 이 기름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벙커C 180이라는 기름이 한 100톤 실려 있고, 그 다음에 디젤 오일이 한 100톤 실려 있는데, 이 기름을 인양 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인양하는 과정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청정해역인 진도해역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우선 기름 제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도 이 세월호 안에는 상당량의 기름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기름이 있는 곳이 이 배 안에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하실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하부의 오른쪽 두 곳, 왼쪽 두 곳, 크게 네 곳으로 보면 되고요. 예. 그 안에는 세부적인 그 탱크가 있는데, 그것은 뭐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 크게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가 있는데, 예. 앞부분 두 개는 벙커C 180이라는 게 있고, 예. 뒤쪽은 디젤 오일이 있는데, 디젤 오일은 통상적으로 빙점이 마이너스 한 2, 3도까지 가기 때문에 예. 그냥 펌핑을 하면 됩니다. 예. 근데 벙커 C는 펌프로 그러니까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네, 예. 벙커 C 180은 유동점이 24도입니다. 24도이기 때문에 지금 해수 온도가 10도씨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24도 이상으로 열을 가해서 예. 벙커 C가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예. 펌프로 품어 올려야 되는데, 아.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 깊은 수심이 아닌 40m 수심에서 잔존류를 제거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구상을 하고 있는 지난 5개월간의 기술 TF를 거친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준비를 한 화면이 있는데요.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체를 그동안 이제 잠수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뚫려 있던 곳을 막아야겠죠. 용접을 하고 또 유실물이 발생하지 않고, 또 만에 하나 그 안에 있는 실종자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물을 잘 이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인양의 체인과 와이어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플로팅 독을 탑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누가 맡아서 하느냐라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통상적인 안과 정부의 인양안을 한번 비교를 지금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안은 3단계입니다. 근데 정부의 인양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양을 누가 맡아서 하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안을 보면 정부가 스스로 어떤 책임을 지고 인양에 처음부터 끝까지 몰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해외 업체에다가 맡겨서 그 업체가 진행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네. 자, 그 방식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우선 그 과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993년도 서해 페리오 사건 때는 당시에 해양수산부가 주체가 돼서 인양을 하고 해군과 해경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 당시 3주 만에 인양을 했고요. 예. 그 다음 천안함 때는 해군이 주체가 돼서 민간 업자를 불러서 지휘해서 인양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인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은 외국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외국 업체한테 맡겨놓고 그것을 인양하겠다면은, 이것은
시간이 얼마 걸릴지도 모르고. 우리의 안전을 또 외국 업체에 담보를 하겠다는 것도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또는 기간이 얼마 갈지 이게 아직 픽스가 되지 않다 보니까 1차 인양하는데 1년이면 얼마, 6개월이 지연되면 얼마, 또 1년이 지연되면 또 얼마 이런 안인데 이것은 저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 업체가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들어가는 잠수사들은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세 번째 안에 드는 조선 강국입니다. 예. 따라서 크레인, 플로팅 도크도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잠수사들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잠수사들입니다. 따라서 장비와 인원이 있는데 만일에 기술이 필요하다면 외국 기술자를 불러서 자문을 받아서 인양을 하면 되지 이 인양 전체를 외국 업체에 준다 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할 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인양안 중에 지금까지 이제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누워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세월호도 이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답니다. 옆으로 그렇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근데 이곳에 이제 구멍을 89곳에 구멍을 뚫어서 이곳에 플러그를 박아서. 예, 플러그를 박아서 그리고 이 와이어를 와이어를 네. 통해서 인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선체가 또 파손될 위험도 있고 네. 그런 방식을 이용했을 때 또 실패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러시아 잠수함 그러니까 그 2000년 8월달에 러시아 잠수함이 침몰됐을 때 썼던 방식인데 당시에 러시아 잠수함은 티타늄 합금으로 예. 두께가 63mm였습니다. 세월호는 외판 두께가 10mm입니다. 예. 그리고 이 러시아 잠수함, 핵 잠수함은 일체형이고 세월호는 U자형이기 때문에 힘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전문가들이 볼 때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에어백에 공기를 넣어서 세월호 화물칸에 그러니까 C데크, D데크에 공기 주머니를 넣어서 인양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배를 띄운 다음에 안전한 해역, 즉 작업이 용이한 저수심 해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와이어와 체인 작업을 하고 도크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논의되는 인양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기간 그리고 그렇습니다. 비용 무엇보다도 이 실종자들을 온전한 상태로 이제 어떤 구조나 이런 방식을 택할 수 있느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비용 문제가 하루에 뭐 몇 억씩 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왜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 네, 이 인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플로팅 도크하고 크레인입니다. 대형 크레인과 플로팅 도크는 하루 사용량이 약 10억인데 비용이 예. 이것은 목적지에 오는 비용, 기간, 작업 기간, 다시 자기 모항으로 돌아가는 기간까지 모든 것을 비용해서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플로팅 도크 오일, 크레인 오일 쓴다 하면은 이거 가격만 해도 벌써 엄청난 돈입니다. 예. 하루에 10억씩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플로팅 도크하고 크레인을 적게 쓰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은 잠수사가 물속에서 들어가서 잠수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양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통 6개월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 그보다 더 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것은 그런 안은 한 1년 정도를 보는데 예. 공기 부양을 하는 방법으로는 전문가들이 보기는 8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8개월이요. 네. 예. 자, 그러면 적어도 8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와 있는 곳이 진도입니다. 저희 이곳 진도에서 뭐 유가족의 문제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의 문제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진도에 있는 어민들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끊겼고요. 어민들이 상당히 큰 마음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또 걱정하는 게 인양을 하게 될 경우 그러면 조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을 하는데 인양을 할 때의 조업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좀 다른 생각인데요. 인양한다 하면은 그 주변 그 세월호 반경 한 500m 정도 그 정도만 그 어선이나 또는 상선들이 통과하는 것을 좀 지양하면 되지 예. 그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양하는데 잠수사가 그 주변에 500m 이내만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잠수사가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종자가 이 선체에 현재 남아있을 가능성, 현재의 이 세월호의 상태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실종자가 100%다 세월호 안에 있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서해 회료 사건 때 292명의 희생자를 다 제가 인양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희생자들이 다 배 안에 있었습니까? 다 배 안에 있고 세월호처럼 일부는 침몰 과정에서 밖에서 구조하고 구조되지 나머지는 않은 시신들도 수습이 됐었군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예. 왜 그러냐면은 인양하는 과정에서 모든 세월호 그 승무원들이나 그 승객들이 구명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명의를 입고 있다는 것은 물에 빠지면은 다 뜨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 구명의를 그 대부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남은 9명의 실종자는 다 배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비역대령이신 진교중 해난 구조대장과 함께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많은 분들의 약속 지금 애도의 발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도 꼭 지켜지기를 어느 가족 실종자 가족의 표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뼈 조각이라도 추리고 싶다는 그 애절한 심정을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도항에서 YTN 정찬배입니다.